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슈퍼차저로 인해서 테슬라 모델 3 배터리가 어떻게 열화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날이 추우니까 창문이 얼게 되면은 이 와이퍼 블레이드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미친듯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이쁘게 튜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테슬라가 2017년쯤에 GM을 앞질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넘버원이었다가 워낙 이 주식이 벌러타일하지 않습니까?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와 있다가 여기 와 있다가 여기 와 있다가 여기 왔다가 그러니까 반복을 해가지고 좀 헷갈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말 최고점을 완전 돌파하면서 확실히 이제 시가총액으로 넘버원 오토메이커로 이제 자리매김했고, 대략적으로 이것도 좀 옛날 데이터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전 세계 3위 정도. 그래서 지금 75 빌리언이라서 이제 거의 이제 폭스바겐도 많이 쫓아왔죠. 근데 진짜 토요타는 넘사벽이네요. 네, 이제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배터리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슈퍼차저를 쓰면요, 배터리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무시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자,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단위는 이제 C입니다. 이제 아마 쿨렁, 차지, 거기서 따온 것 같은데, 보시면 결국 차지 용량을 늘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디그레데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영상에 아주 상세히 요약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너무 길어져서요, 배터리 세퍼레이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배터리 세퍼레이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화재의 위험성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쵸. 그 세퍼레이터를 얘기하기 전에 좀 더 보충을 하자면, 당연히 충전할 때뿐만 아니라 디스차지. 쓸 때도 배터리는 당연히 빨리 빼거나 빨리 넣으면은 당연히 무리가 갑니다. 제일 곡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C. 보통 이제 거의 이 1C에 비해서 3배로 이제 디스차지 하는 거죠. 이러면 사이클도 줄고 용량도 줄고, 여튼 빨리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힘듭니다. 이 보시면 다른 이제 스키메릭 들어오는데, 세퍼레이터가 중간에 있는 이 세퍼레이터가 리튬 아이온만 왔다 갔다 하고, 전자는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여기 다른 데로. 근데 이거를 고압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퍼레이터에 무리가 갑니다.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리튬 아이온이 이 막을 통과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막에 무리가 가게 되고, 사실 이 배터리 온도 상승의 주범입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의식하셔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전압으로 충전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kW로 충전할 때 슈퍼차저죠. 100kW 이상에. 물론 배터리 팩 사이즈에 달려있지만 고작 쿨렁으로 환산했을 시에 1.3쿨렁에서 1.4쿨렁 정도 됩니다. 참고로 집에서 충전하는 건 0.1, 0.2 있으니까 거의 무리가 없죠. 110이나 220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그럼 10배나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C까지는 크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슈퍼차저가 이거 보면은 V3 슈퍼차저를 보면 250kW로 그냥 때려 박아 넣는데, 이게 거의 초반 20%만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내려가죠. 그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이 속도로 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속도로 쭉 가게 되면 이 폴리머 필름이 폴리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쇼트가 되면 그냥 바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퍼레이터 막을 보통 절연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머 필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전자는 통과하지 않고 리튬 아이온만 통과하게. 그럼 이 리튬 아이온은 어떻게 통과하냐? 전자 현미경 사진인데요. 그 배터리 세퍼레이터 막을 현재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막인데, 다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다 폴리머 필름이고요.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다공성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 사이로
리튬 아이온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거를 대용량으로 밀어넣게 되면 이 막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막도 당연히 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반에야 확 밀지만 온도가 증가하다 보면 그 전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결론은 전압이 안 떨어지고 슈퍼차저로 쭉 밀면은 이 막이 녹아버려가지고 폴리머 필름이 녹아서 결국은 전류가 다 그냥 쑥쑥 흐르게 돼서 터져서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을 안 녹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좋은 거 있습니다. 이놀기닉 물질로 만들면은 절연을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열에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재료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걸 안 쓰는 이유는 그게 무진장 비쌉니다. 좀 비싼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아마 차츰차츰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세퍼레이터 막을 잘 만든다면은 당연히 이제 더 잘 견디게 만든다면 확실히 배터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노드나 캐소드의 그런 애들이 열에 약하긴 하지만 일단 현재는 가장 열에 가장 포인트로 주목되는 게 현재 이 폴리머 세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참고로 추가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내연기관 차들이 더 위험한 게 아직은 중론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도대체 화재 사건들, 특히 이제 하이웨이에서 화재 사건을 조사해 보면 이게 피마의 리포트인데요. 이게 정부기관인데 하루에 150대 차량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동안 345명이 죽었고 1300명이 다쳤고, 그래서 테슬라에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나사의 차들은 이제 마일리지 기준으로, 아무래도 대수로는 아직 내연기관차에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일로 이제 환산했을 시에 지금 최근 화재가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물론 피마의 리포트에도 약간 이걸 분석한 글에서도 아마 배터리에 대한 이질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많은 다른 리포트에서도 퍼슬 퓨얼 카가 확실히 전기차보다는 터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솔린 차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퍼레이터 막에 대해서 세퍼레이터 막 만드는 회사들의 랭킹을 봤습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소재 중에서 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열나는 데는 열나는 데선 이게 아주 요즘 요주의 인물이라 봤더니 역시 1위는 아사히라는 일본 기업이고 2등도 토레이라는 일본 기업입니다. 3위는 SK입니다. 탑2를 거의 이제 30% 이상의 시장을 일본 친구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 다음에 역시 넘버5도 일본 기업입니다. 6위도 일본 기업입니다. 7위도 일본 기업입니다. 여기 미국이 한 4위에 있고 8위쯤 되나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시작해서 맹추격을 하고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